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름길의 김동창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이 양육비가 얼마가 적절할지, 어떤 기준으로 이런 양육비가 산정이 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모끼리 정하는 건지 아니면 법원이 정하는 건지. 만약 협의 이혼으로 진행된다,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양 당사자가 그냥 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혼 소송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요,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합의한다라고 하면 그게 크게 반영이 되어서 거의 양육비에 대한 부분이 결정은 돼요. 다만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21년도 이제 버전이 있고요. 그 기준표에 보시면 매달 필요한 양육비 정도가 이 정도다라는 부분을 알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세전 기준이고요. 자녀 2명 기준이기 때문에요. 자녀가 3명이다라고 하면 이 금액에서 좀 더 빠진다. 자녀가 1명이다라면 금액이 좀 더 올라간다. 그리고 좀 특수한 다른 사정도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돼요. 그래서 이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하나의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입이 0원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일부 양육비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이 특정된다 하더라도요. 각각의 어떤 재산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합쳐져서 이 금액이 됐다라고 하면요. 100만원, 100만원이다. 그러면 여기 200분의 100 정도가 되는 거고요. 뭐 100만원, 200만원이다 라고 합쳐지면 300만원 중에서 상대방이 100만원의 어떤 수입이 있다라고 하면 300만원 중에 100만원 어떤 구조가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수익 구조에 따라서 그 금액이라던가 아이의 나이라던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달라지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송 제기할 때는 이제 내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월급이 이제 조금 많았으나 만약 이혼하는 과정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이제 수익 구조가 없는 부분들로 해서 다시 양육비는 산정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육비 산정에 대한 기준은 결국 나중에 이혼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보통 소송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만약 소송을 진행해서 상대방이 만약 근로자다라고 하면요. 보통 3개월치나 5개월치에 대한 임금 명세서를 상대방 배우자의 회사에 이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판단하고요. 개인 사업자라면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이건 과세 정보나 이런 정보로 이제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요 상단 위에 전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